중개법인의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내 부동산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싶다, 견문을 넓히고 싶다, 그러면 중개법인이 그런 걸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 초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사람이 대학 갈 수 있을까? 처음 시작하는데 나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봐서 합격할 수 있을까? 지금 바로 보면 초보 공인중개사가 건물을 팔 확률은 극히 드물다.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팔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어떤 그 건물을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션은 가장 작다. 안녕하세요. 하단입니다.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 이제 최종 합격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이 부동산 취업하려고 아니면 개업하시려고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영상은 멤버십 영상 속에 있는데 회원들한테만 공개됐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한테 좀 공개됐으면 좋은데 좀 아쉬운 영상이 있거든요. 조회수도 되게 많이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일반 회원들의 리메이크 중개사를 합격을 하고 중개법인에 이제 바로 면접을 보고 취업을 했었는데, 중개법인에서 중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멤버십 영상을 보시면 그 제가 처음에 면접했을 때부터 중개법인에서 일했던 모든 영상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저희가 올해 안에 지금 건물을 매매했다라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올린 게 한 3건 정도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계약서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초보 공인중개사인데 빌딩을 팔 수 있을까요?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거에 대한 답글을 얼마 전에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달아드렸냐면 당연히 아니죠. 보통 저도 그렇지만 처음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저는 막연하게 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저도 도전을 했고, 근데 막상 제가 소공으로 취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데서도 저 나이 또래 그 아파트 소속 공인중개사 뽑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책으로만 배웠던 중개법인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개법인이라는 이름 하에 법인으로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하는 사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중개부분의 거의 3분의 2 이상은 거의 강남에 몰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남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합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포션이 한 7, 80% 이상은 다 40대 이상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개업공인중개사가 바라는 이 30대의 이 여성의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경력이 되는 여성분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합격자 중에 10% 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이렇게 이 10% 미만의 소속공인중개사를 뽑기를 원하니까 나머지 8, 90%의 지금 신입 공인중개사들은 실제적으로 취업하기가 상당히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제 떨어지시는 경험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다가 중개법인이라는 데서 사람을 뽑네?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중개법인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중개법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개법인에서는 반대로 그런 30대 사람들도 당연히 뽑지만 오히려 나이가 젊은 20대, 30대 초반 사람들을 되게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에 40대 이후의 사람들도 선호를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중개법인이 왜 20, 30대 초반 사람들을 선호하고 40대 이후의 사람을 선호하는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저도 중개법인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중개법인에 들어갔을 때 제가 느끼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중개법인에 들어갔을 때 와, 잘 들어왔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험 공부할 때 아파트만 매매해야지 이 생각만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이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야? 이거를 제가 자격증을 딴 이유로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건물과 토지와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는 거였구나.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 팔아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중개법인에 들어가서 세상 깨달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 안 받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개법인에 들어간 케이스인데, 중개법인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거 팔지 않고 난 큰 건물을 팔 거야 라고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미국에 한번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와, 견문이 확 넓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중개법인에 들어갔을 때가 딱 그 느낌. 아, 내 시야가 되게 좁아져 있었구나. 아, 이렇게 우리가 밖에 걸어가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건물마다 다 소유주가 있고 건물주가 있고 우리가 이걸 다 중개를 할 수 있구나. 그 중개법인에 들어가면 그런 나의 이 부동산 중개에 대한 견문이 되게 넓어진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인근에 상가에 있는 부동산에 가면 거의 아파트만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세대가 있는 그런 부동산 근처에 가면 거의 다세대에 관련된 계약만 하게 되고, 오피스텔에 있는 들어가면 거의 오피스텔만 하게 되고, 또 땅만 하는 데 들어가면 거의 땅에 대한 부동산 중개만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가 되게 내가 속해 있는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지리적 한계에 따라서 내가 일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영역이 되게 좁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좁혀지면서 약간 전문화된다.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각각의 토지 중개, 빌딩 중개, 아파트 중개, 다세대 중개, 뭐 오피스텔 중개들은 각각이 똑같은 것 같지만 다 틀려요. 영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파트 중개를 잘하시는 분한테 갑자기 토지를 팔려고 그러면 중개를 못하게 될 정도로 영역이 많이 틀리다. 난 다양한 중개를 좀 경험해 보고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적성이 어떤 건지를 좀 알고 싶다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사례였거든요. 중개법인에 들어갔을 때, 이거 내가 빌딩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임대차도 한번 해보고, 토지도 한번 도전해보고, 물류, 공장, 뭐,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접하지 않더라도 같이 일하는 에이전트들이 각각의 분야에 나눠져서 그 물건들을 다루고 같이 협업하고 하는 게 중개법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중개법인에서 되게 감추려고 하는 건데 초보 공인중개사가 중개법인에 들어가서 수익화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초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사람이 나 수능 봐서 대학 갈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수능 봐서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지 않죠. 초등학교 영재인 애들은 벌써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수는 극히 소수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내가 강남에 200억짜리 빌딩을 팔 수 있을까? 라는 느낌을 굳이 제가 비교를 하자 그러면, 그런 느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데, 나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봐서 합격할 수 있을까? 지금 바로 보면? 근데 그것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동안 공인중개사에서 근접한 일을 했던 뭐 감정평가사라든지 변리사라든지 뭐 그런 부동산 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잠깐 며칠 공부해서 시험 따시는 그런 영상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소수는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법인에 들어가서 어떤 건물을 팔게 된다 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혼자서 팔 수는 없고요. 당연히 중개법인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각각의 전문가들의 협업을 하면서 같이 팀을 이뤄서 어떤 계약을 하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토지를 잘하는 사람, 어떤 건물을 잘하는 사람, 어떤 임대차, 그다음에 상가, 뭐 이런 잘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기획을 잘하는 사람, 그 상담을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어떤 영업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한 팀이 돼가지고 하나의 계약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법인에 처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인중개사에 대한 어떤 이론과 실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잡일을 하게 됩니다. 팀의 일원으로서 계약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100억짜리를 팔아가지고 중개수를 0.9% 해가지고 내가 9천만 원을 받을까? 라고 하면 얼토당토 않는 얘기죠. 예. 그 중개 수수료에 한 5% 받으려나? 10% 받으려나? 진짜 힘들게 해서 그렇게 받는 게 이제 중개법인의 실제로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팀을 만나느냐, 어떤 팀장을 만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초보 공인중개사가 중개법인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소득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1년까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결국은 제가 중개법인에 들어가서 그런 이론적인 것과 경험적인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고, 우리가 회사에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도 뭐 다 들었잖아요. 처음에 내가 뭐 서울대를 나왔든 고대를 나왔든 연대를 나왔든 처음에 신입 대기업에 들어가면 뭐부터 하냐면 복사부터 해요. 내가 업무를 할 줄 몰라서 복사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신입사원이 오면 갑자기 어떤 프로젝트를 던져주지 않아요.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당연한 거겠죠. 복사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개법인에 들어가서 내가 건물을 판다, 어떤 팀에 들어간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처음에 접하는 일은 잡일입니다. 예, 왜냐면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중개법인의 단점은 일단 내가 생각하는 만큼 큰 소득을 받지 않는다. 어떤 수입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좀 길고, 실제로 이게 분야가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어떤 빌딩을 판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거기까지 발생되는 기간은 사람마다 틀리고 뭐 운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간이 상당히 많다. 당장 돈을 벌어서 집에 수입을 갖다 줘야 되는 사람들이 중개법인에 들어가면 정말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개법인에 대한 관심 있다 하시는 분은 내가 1, 2년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어도 된다. 나는 일단 견문이 넓어지면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보면 되고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중개법인에 들어가서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시고, 반면에 내가 당장 수입이 있어야 되고 단돈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벌어서 집에 줘야 되는 가장이라면 중개법인에 들어가신다면 크게 후회하실 수 있다. 우리가 빌딩을 하나 파는 게 그냥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고요, 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들이 있고요, 그 안에 주거가 있는 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를 다 경험을 해보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되고, 그 안에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 문제, 취득세, 양도세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줄 아셔야지 빌딩을 팔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계약서를 하나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계약서를 딱 한 번씩을 거쳐야지 빌딩이라는 종합 부동산을 팔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요즘 뭐 빌딩 사시는 분들이 100억, 200억짜리 사는 사람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나 이 건물 살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거의 없겠죠. 종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당연히 찾아서 계약을 하시겠죠. 그냥 단지 이거 200억짜리니까 살게, 계약서 써, 이렇게 해서 거래되는 빌딩 계약이 아니다. 저도 이제 중개법인에서 있었지만 중개법인의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중개법인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유튜브 보면 20대 30대만 중개법인 들어갈 수 있다는데 저 40대는 중개법인 못 들어가나요?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예, 강남 같은 중개법인에서는 20, 30대 초반에 사람들을 많이 뽑아요.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그 중개법인 내에서 팀장들이 이제 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이보다 어린 팀원들을 받고 싶고, 실제로 뽑는 사람들이 그 팀장들이 뽑기 때문에 이제 나이 제한이 분명히 걸리는데, 모든 중개법인이 그렇게 뽑는 건 아니거든요. 20대, 30대 초반을 뽑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대, 30대 초반을 왜 강남 중개본이 뽑나?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네들은 일단은 젊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기본급을 적게 줘도 돼요. 400만 원, 500만 원을 받았던 사람한테 200만 원을 주면 그 충격은 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내가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자, 200만 원 줄 테니까 시작해 하면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 플러스 인센티브를 받으면 내가 1000만 원도 벌 수 있고 2000만 원도 벌 수 있구나에 대한 건물을 파는 거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도 알아야 되고 건물도 알아야 되고 세금도 알아야 되고 임대차도 알아야 되고 상가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팔면 너가 돈을 얼마를 벌 수 있어, 1억을 벌 수 있어, 2억을 벌 수 있어야 대한 어떤 꿈만 주면 돼요.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은 내가 일확천금을 할 수 있네, 이거 로또네 라는 생각으로 달려들게 돼 있어요. 예. 언제까지? 자기가 실패할 때까지, 경험해 볼 때까지. 그렇지만 이게 왜 40대, 50대한테 안 통하냐면 40대, 50대들은 경험을 해봤거든요. 사회에서. 이게 쉽게 되지 않다라는 거를 굳이 경험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런 게 내가 너 돈 100만 원 주고 한번 일해봐 라고 했을 때 그게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거죠. 그런데도 40대, 50대 분들이 중개법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 일반적으로 내가 아파트를 팔거나 오피스텔을 팔거나 이런 부동산에 취업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이런 40대, 50대 분들이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차라리 40대, 50대 분들은 개업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정도로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하기가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중개법인에서 40대, 50대들한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경력과 인맥을 바래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이 40대, 50대 될 때까지 어떤 회사에서 인맥을 쌓아왔잖아요. 예, 어떤 분야의 인맥이나 이런 걸 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에 들어와서 그런 인맥을 통해서 어떤 중개에 대한 물건을 따올 수 있겠네? 예, 약간 보험 영업 마인드죠. 예, 그런 거에 의해서 40대, 50대, 60대 나이 많으신 분들도 중개법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뽑는 중개법인도 상당히 많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이쯤 되면 여러 군데 면접도 보고 떨어져도 보고 취업도 해보고 경험해서 이게 아파트가 내가 맞는지 토지가 내가 맞는지 오피스텔이 내가 맞는지 아니면 빌딩 투자가 내가 맞는지 경험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요즘에 저한테도 중개법인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남겨놓으려고 중개법인 소속공인중개사는 과연 얼마를 벌까? 중개법인의 장점과 단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짧게 요약을 하면 초보 공인중개사가 건물을 팔 확률은 극히 드물다.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법인의 장점이 여러 가지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팀을 이뤄서 건물이라는 하나의 물건을 팔게 되는데 처음에 내가 들어가면 하는 일은 잡일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그 건물을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션은 가장 작다. 거의 10% 미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중개법인에서는 이걸 팔면 너는 1억을 벌 거야, 2억을 벌 거야, 이런 이상적인 말을 하면서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일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그렇다면 중개법인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다 돈을 못 벌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 내가 중개법인에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버틸 수 있다. 예, 그러시면 건물을 팔아서 나도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억대까지 벌 수도 있는 이런 큰 부동산 분야가 있구나라는 견문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 토지 쪽에 특화된 사람, 뭐 건물 쪽에 특화된 사람, 세금 쪽에 특화된 사람, 그리고 이런 상담 쪽에 특화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에만 있다 보면 사람의 시야가 상당히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동산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싶다, 견문을 넓히고 싶다, 그러면 중개법인이 그런 걸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혹시나 중개법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에 보시면 제가 중개법인에 취업을 하고 일했던 그런 과정들과 그런 희노애락, 그 다음에 중개법인을 그만두고 다시 이렇게 개업을 하고 했던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